일단은 라이abili티는 안 해줄 거야. 우리 와이프 사준다 그러면 많은 선택지 중에서 저는 아까 보여드린 온라인 교정을 좀 할 것 같아요. 저는 투명 교정은 안 할 것 같아요. 그 반대로 그 치과사한테 너 영업 미백 해줄까? 그래봐요. 그 치과사한테 너 영업 미백 해줄까? 그래봐요. 병원에 보통 이제 20대 초반, 중반 여성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걱정스러운 얼굴하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턱에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입을 벌리면 딱딱. 이제는 약간 아프기도 해. 어쩔 때 보면 입이 잘 안 벌어지기도 하는 것 같고. 소리가 나는 이유는 우리 턱관절에 인대가 있거든요. 턱관절 디스크가 있어요. 그 디스크가 약간 전방으로 살짝 빠져 있는 경우예요. 그 디스크가 앞에 빠지고 뒤에는 아주 열한 살이거든요. 그 부분에 자극이 되면서 아픈 거예요. 내가 좀 앞면에 비대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딱딱한 음식을 피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치과에서도 물리치료를 받는 게 있어요. 입이 안 벌어지는 분들에게는 이 두 가지와 더불어서 입안에 끼는 이제 스플린트라고 하는 이제 구강내 장치가 있어요. 입안에 끼고 조절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개선이 돼요. 그 딱딱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 하악 턱관절이 있는 부위에 압력을 줄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밴드를 하게 되면은 요 힘이 당연히 턱관절로 힘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계속 압력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턱관절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밴드는 턱관절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골에 가시면 이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시는 이제 치과 치료 못 받으신 노인분들 보면 굉장히 늙어 보이는데 특징이 뭐냐? 이가 없어요. 이가 없으니까 음술이 확 꺼졌어. 아래 이는 많이 보여. 이게 흔히 나이 든 사람을 표현하는 캐릭터잖아요. 여기가 빵빵해 보이는 게 젊어 보인다는 그런 인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큰 지지를 해주는 게 치아예요. 치아가 지지를 안 해주면은 늙어 보여요. 발치를 되도록 안 해야 되고 한다 그래도 이 치아 각도를 유지하도록 계속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좀 들어오더라도. 요새는 비발치 치료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에서는 가장 먼저 비발치를 먼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치아가 움직이는 거는 치아가 있고 치조골이 있고 치조 인대만 있으면 치아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아무리 많이 있으셔도 내가 의지만 있으면 뼈만 있으면 치조골만 있으면 해요. 그 생물학적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치조골의 나이가 중요해요. 치조골만 있으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중년 교정을 하게 되면 뭘 고려를 해야 되냐면 아무래도 이제 건강이 젊은 사람보다 못하다 보니까 확실히 좀 느린 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세포가 활성화돼서 가는 거잖아요. 이런 세포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애들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치아가 움직이지만 중년 교정은 좀 느리죠. 그거는 받아들여야죠. 아, 중년 교정도 뭐 똑같이 움직입니다. 이건 약간 과장된 거고요. 중년 교정은 그 대신 좀 더 안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눈에 뜨지 않는 장치로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50 이상 되셨다고 하더라도 누가 보는 것 때문에 못하시는 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이제 저랑 비슷하신 분인데 비즈니스 하시고 영업하시는 분인데도 요새는 장치도 되게 작게도 많이 나왔어요. 온라인 튜브라고 해가지고 요거 하나 설명드리고 갈게요. 보면 이게 이제 일반적인 자가결찰 브라켓이에요. 그래도 부피가 좀 있죠, 그죠? 요거는 이제 온라인 교정이라고 온라인 튜브라고 흔히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철사를 놓고 바깥에 레저를 붙이는 건데 크기도 되게 작아요. 그래서 그 부분 요런 걸로 해드렸는데 영업하고 비즈니스 해도 이 정도면 자기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굳이 설치기나 뭐 클리어 온라이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 온라인 교정 정도만 하셔도 뭐 크게 눈에 안 띄어요. 그리고 의외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그 정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 교정만 하셔도 충분하십니다. 우리 와이프 사준다 그러면 많은 선택지 중에서 저는 아까 보여드린 온라인 교정을 좀 할 것 같아요. 잘 안 보이면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빠르고.
요새 뭐 많이 브로드를 보시고 많이 저기 하는데 쉽게 말하면 투명 교정도 잘 끝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잘 끝나는 케이스가 있지만 모든 경우에 일반화하기에는 아직은 좀 개발이 더 필요하다. 저는 투명 교정은 안 할 것 같아요. 부분 교정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떤 몇 개의 치아만 움직여가지고 이제 교정을 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윗니가 많이 나와 있는데 좀 삐뚤어. 아랫니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인데도 윗니를 좀 펴달라. 거기만 윗니를 좀 넣어야 되는 건데, 피면은 예뻐지긴 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위에 앞니하고 아래 앞니 차이가 더 벌어지는 거니까 기능상에서는 그게 이제 손해가 있는 거거든요. 교정이라는 게 단순히 모양을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구강 기능을 개선하는 게 목적인데, 근데 부분 교정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기능적인 거는 약간 접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통적인 교정 치료에서 보면은 부분 교정은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가장 좋은 많은 예가 저런 거예요. 맞습니다. 치아가 하나가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치아가 쓰러져서 임플란트를 할 공간이 없는 경우, 교정을 먼저 하셔야지만 임플란트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양옆에 있는 치아도 건강을 회복하고 빠진 치아도 임플란트가 되니까 아주 좋은 치료가 될 수 있어서 꼭 교정 치료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 교정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교정을 하는데 약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치아를 몇 개만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끝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받으시면 큰 차이는 없어요. 한때 한 10년, 15년 전에 양악수술이 엄청나게 유행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건수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사람들 수술해보니까 단점도 나오거든요. 단점 뭐냐? 부종이 났을 때 부종이 상당히 커요. 감각마비가 온다든지 얼굴이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고, 많이 진짜 골격적으로 차이가 나시는 분들은 수술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나는 교정으로도 가능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제는 교정 의사들도 자신 있게 그런 골격적인 환자도 이런 미니스크류 같은 신기술을 이용해서 많이 교정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영구 미백이라 그래가지고 멀쩡한 사람 이를 깎아가지고 라미네이트를 한 때가 있었어요. 한때 유행했을 때가. 그렇죠. 그게 라미네이트인데 그거를 영구 미백이라는 이름으로 한참 시술이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미백 해봐야 뭐 1년이 2년 지나면 또 돌아간다는데 그냥 영구 미백하는 게 낫지. 그랬는데 아무리 치아를 좀 깎는다 그래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것만은 못하거든요. 그 반대로 그 치과사한테 너 영구 미백 해줄까? 그래봐요. 그 치과사한테 너 영구 미백 해줄까? 그래봐요. 뭐 치아가 삐뚤다고 라미네이트를 하거나 이런 치과사는 참 찾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라미네이트는 꼭 필요한 사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이가 작은 사람들 있잖아요. 외소 측절치가 있다든가 갖다 붙여야지만 이제 모든 게 완벽한 교합이 되니까 갖다 붙이는 게 말이 되지만, 스캐닝을 권하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게 이가 시려요. 스캐닝하고 나면은 치아 사이에 구멍이 생긴 적이 있어요. 치아가 상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치과에서 제거하는 거는 이제 초음파 팁이거든요. 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강도이기 때문에 치석을 제거해서 치아가 손상되지는 않아요. 거기를 치석을 계속 놔두면 결국에는 점점 인분병이 심해지기 때문에 치석을 안 하실 게 아니고 시린 거를 막아줄 수 있는 뭐 불소 치약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거기에 대한 적절 치료를 받으시는 게 옳을 것 같고요. 치석 제거하시는 3개월 후에 와서 뵙는데도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1년에 한 3, 4번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치석 제거를 할 때 막 피가
많이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칫솔질 할 때도 피가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물리적 자극에 의해서 쉽게 피가 나진 않거든요. 피가 난다면 그거는 염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치료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있는 세균이 제거가 되면은 일주일이나 2주일 있으면 거기서 치유되는 게 좀 감소를 해요. 피가 나는 거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더 치실이나 칫솔질을 하셔야 돼요.